제도라는 것에 원인을 두는 부분도 있고, 근세에는 여러 가지 군사문화 이런 것을 지적한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다시 이렇게 연구를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난번 저희들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이제 정체성 폐쇄주의가 많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폐쇄주의의 특성을 보면은 되게 권위적이고 굉장히 경직성이 많고, 어떤 집합주의, 즉 여러 가지 대가족이라든지 또는 전체 집단주의적인 그런 문화권에서도 많고, 이런 부분들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저희가 어떻게 의미를 찾을 건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120명을 조사를 했는데, 역시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 당시 권위주의 척도를 써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쪽은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유학생이었고요. 푸른색은 한국 대학 내지 대학원생이었는데, 각 지위에 따라서 성취 탐색 폐쇄 혼미 지위에 따라서 조선족 유학생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한국인 대학원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취주의에 있어서는 거의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없었고, 나머지 비교적 자아 정체성이 발달이 덜 됐다고 보이는 그런 군에 있어서는 권위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보인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권위주의 척도의 하위 요인들을 보면은 이것을 만드신 분에 따르면은 인습주의라든지 복종이라든지 공격성 또는 반내성주의, 미신, 권력, 성, 투사성, 파괴주의, 냉소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하위 요인들로 삼았는데, 저희들 보고 결과에 따르면은 조선족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다 높았지만, 특히 여기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었고, 이런 점은 어쩌면은 소수민족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신의 한국 문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도 어쩌면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폐쇄적 집단이 많았고, 그 폐쇄 집단의 특성은 여러 가지 권위주의 중에서도 이제 공격성이라든지 배타성, 이런 투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논의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정체성을 처음으로 규정하신 분은 에릭슨이었고, 에릭슨은 다시 말씀드렸거니와 한 개인의 자아가 인격체를 구성하는 요소, 즉 원초와 자아, 초자아를 통합하는 개인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을 자아정체성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정신분석학자의 어떤 관계로 프로이드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격을 구성하는 구성체 중에서도
다른 것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 주로 초자의 형성에 많은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 5, 6, 7세로 생각되는 오이디푸스 시기를 거치면서 초자가 형성이 되는데, 이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상이라든지 도덕관을 아이가 내재화시키면서 초자가 형성이 되고, 따라서 이 당시에 부모의 어떤 그런 이상과 도덕관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아이의 초자가 상당히 경직되고 과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아이의 영유고에 있어서의 일부 부모의 역할이 자아 정체성 형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혹여나 이것이 이제 저희들 앞서 보여드린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자아 정체성 중에서 폐쇄형, 여러 가지 권위적이고 경직되고 공격적인 그런 부분과도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이제 그 다른 논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굉장히 그 처벌을 위주로 하는 그런 지배적인 아버지나 엄격한 어머니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권위주의 성격 척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아도르노라는 사람의 그런 연구 결과를 나타나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권위주의적이거나 지나치게 허용적인 부모에 있어서 또 폐쇄주의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권위주의적인 건 이해가 되지만 허용적인 부모에서 어떻게 이렇게 높은 폐쇄가 나오냐 하는 것도 좀 흥미로운 그런 결과입니다. 다른 또 논문에 보면은 정체적 폐쇄주의가 여러 가지 그 엄격한 통제나 가족이 많이 과거에 저희들처럼 대가족 제도라든지 때로는 권위적이지만 또 굉장히 지나치게 보호적인 그런 양육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는 그런 기존의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문화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부모가 권위주의적일 때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 혼미주의의 청소년들이 많이 나타나는 데 비해서 터키와 같은 비교적 저희 문화권과 비슷한 그런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터키에서는 오히려 탐색지위가 권위주의 양육과 더 관계가 많더라,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부모의 양육 태도와 또 문화권의 어떤 그런 그 연관성, 이런 것이 또 자아 정체성 발달에 다를 수 있다는 이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국인의 정체성과 권위주의는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그냥 이것이 하나의 결론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그 시사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적어도 일부 아이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관여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